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들의 가방에 몰래 넣어서 수집한 녹음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정당 행위로 인정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다만 법원은 교육적 목적도 있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소식 강창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A 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교육적 목적이 있었고 피해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교사는 재작년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당시 9살인 주 씨 아들에게 부적절한 표현으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주 씨 측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몰래한 녹음의 정당성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법원은 녹음 행위에 대해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정당 행위로 인정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교사 측 변호인은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주 씨는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몰래 녹음에 대해서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고요.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판결 직후 법원이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에 대해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법원은 최원종에 대한 살인 및 살인 미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수단과 방법이 잔인하며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감안하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면서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최원종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수사 기록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 이후 유가족들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성남시 분당구 AK프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 2명이 치료를 받다 숨지는 등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붕괴 위기에 몰린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의료 수가 제도를 정비해서 필수 의료 분야 의사들의 보상을 늘리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인 부담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의대 증원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정부가 20년 가까이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 탓에 필수 의료는 벼랑 끝에 몰렸다고 진단했습니다. 향후 10년 뒤에는 15,000명의 의사 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의료 현장에서의 문제를 해소할 수준의 의대 정원 확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며 정원 확대에 따른 의대 교육의 질 하락 우려는 수련 체계 개선과 인력 운영 혁신을 통해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대되는 의사 정원은 지역 인재 전형에 적극 활용해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 의료를 되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을 추진해 안정적인 지역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수가제를 도입하고 국립대 병원과 지역의 민간 공공병원도 집중 육성합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탓에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특례법을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지원 보상금 규모를 확대하고 보상금 한도 역시 현실에 맞도록 다시 설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게 하는 낮은 의료 수가는 재정비에 충분한 보상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온 의사협회 등 의료계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우리 김치의 올바른 중국어 표기는 신치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중국식 채소절임을 뜻하는 파오차이라고 쓰는 곳이 적지 않은데요. 국내 대형 오픈마켓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김치 공정에 분노할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도 빌미를 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영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배추김치부터 깍두기, 김치 속 양념까지 모두 우리에게 익숙한 먹거리가 분명한데 상품명엔 파오차이가 적혀 있습니다. 제품 설명을 보면 정통 한국식 맛이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9대째 내려오는 맛이라든지 조선족의 순수한 맛을 살렸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른 상품엔 상표 등록증과 영업 등록증까지 내걸고 있고 한복을 입은 여성이 깍두기를 담는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써서 파는 곳은 중국도 아닌 쿠팡과 지마켓, 옥션, 11번가 같은 국내 오픈마켓들입니다. 바른 중국어 표기인 신치라고 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안에서 김치라고 하면 될 일인데 파오차이라 적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문매를 맞은 농심의 미국 판매 김치라면처럼 쿠팡에서도 중국식 매운 채소 절임을 뜻하는 라바이차이로 적은 중국산 김치도 팔고 있었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 지마켓과 옥션은 모니터링 과정에 놓친 부분이 있었다며 명백한 김치를 파오차이로 계속 표기하는 경우 판매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11번가는 해당 셀러의 경고를, 쿠팡은 김치와 연관된 파오차이 검색어 키워드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김치 공정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치를 파오차이로 잘못 표기해서 판매가 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동북 공정에 이은 김치 공정에 분노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부터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미국 연방 상원에서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착취를 주제로 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CEO가 의원들의 질타 끝에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해 페이스북에서는 2천만 건이 넘는 성학대물이 신고됐기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김태종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31일 미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는 SNS 플랫폼 CEO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등 미국의 주요 SNS가 어린이 안전과 보호에 손을 놓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청문회에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스냅챗의 에반 스피겔, 틱톡의 추쇼 우즈, 엑서의 린다 야카리노 등 CEO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청문회 방청석은 이들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다 중독 등의 피해를 보거나 목숨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에선 SNS에서 성폭행범에게 돈을 뜯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 SNS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어린이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I know you don't mean it to be so, but you have blood on your hands.
You have a product. You have a product that's killing people. 플랫폼의 진실을 가리는 킬링 필드가 되고 있다. 어린이는 SNS 기업의 상품일 뿐이다라는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비판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의 저커버그 CEO에게 집중됐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각각 전 세계 20억 명에 달하는데 지난해 페이스북에서는 2천만 건이 넘는 성학대물이 신고됐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애플과 구글이 사용자 연령을 확인해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며 이를 담은 규제 법안이 필요하다고 의회에 제안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뉴스 김태종입니다.